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지바 롯데와의 경기인데 지바 롯데 오늘 1.5군 정도의 선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보면 졌어요. 4대2로 졌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졌지만 물론 어제 이제 플로리얼 홈런 치고 뭐 노시안 홈런 치고 이러면서 경기 자체는 재밌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조금 뭔가 더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요소가 큰 게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폰세 선수죠. 폰세가 이제 오늘 11타자 상대하면서 실점하지 않았고 볼넷 하나, 피안타 하나, 삼진 2개 잡으면서 3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어제 와이스도 3이닝을 소화하는 몸 상태까지 끌어올렸고 폰세 선수도 지금 3이닝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다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낌이 정말 좋다. 공의 구위라든지 그리고 커브의 각도, 제구력, 변화구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타자들을 상대로 할 때 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근차근히 폰세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는 오늘 피칭이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다. 구위와 카운트 싸움, 특히나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는 능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투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가 굉장히 크죠. 2m 가까이 되는 큰 키에 패스트볼 구위가 오늘 152kg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KBO에서 보기가 힘든 유형이에요. 키가 그렇게 큰데 150kg 평균 거의 150에 육박하는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커브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그 큰 키에서 쭉 떨어지는 그 낙차가 굉장히 좋다. 흔히 이야기하는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떨어지는 그 커브를 던지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ABS가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 더 낮아지거든요. 1cm를 낮췄거든요. 이제 그 차이를 봤을 때 낮은 존으로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거의 땅바닥에 꽂히는 커브가 스트라이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쳐야 돼요. 정타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커브가 물론 이 선수는 커터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선수예요. 커터도 구사하고 뭐 체인지업도 던질 줄 알고 뭐 슬라이더도 던지고 이러는데 이 패스트볼 기반으로 한 이 낙차 큰 커브볼이 KBO 타자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위력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니퍼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니퍼트 생각 분명히 나는 투수예요. 니퍼트도 큰 키에서 던지는 그런 구종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이 코디 폰세 듣던 것보다 더 좋아 보였고 진짜로 몸만 아프지 않으면 생긴 거는 몸이 잘 안 아플 것 같이 생겼거든요.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성격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아프지만 않으면 1선발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와이스보다 확실히 퀄리티가 있는 선수고 팀의 1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우리에겐 류현진 선수가 상징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이 코디 폰세가 한화 이글스 최고의 어떤 선발 자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피칭이었습니다. 그냥 그도 그럴 것이 다음 나왔던 배동현 선수가 이제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한 투수이기도 하고. 근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홈런 2방을 맞는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이 오늘 지바 롯데의 타선이 그렇게 약한 타선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코디 폰세는 너무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 자체를 뭐 패했지만 이 코디 폰세 선수의 위력을 실감한 것만으로도 오늘 경기 보는 재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 배동현 선수가 나왔는데 배동현 선수가 딱히 뭐 피해가는 피칭을 한다든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실력 이하의 것들을 보여준 경기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투런 2방을 허용하면서 오늘 넉 점을 내줬는데 그게 다 배동현 선수가 내준 점수였어요. 이게 공인구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던지냐면 우리 투수들은 KBO 공인구로 던집니다. 일본 투수들은 일본 공인구로 던져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KBO 공인구는 아시다시피 반발 개수가 높은 공이에요. 그러니까 반발력이 높은 공이고 일본의 공인구는 돌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공인구. 그래서 맞아도 잘 나가지 않는 공인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치고 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배동현 선수의 공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물론 일본 타자들이 잘 친 것도 있고요. 배동현의 구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핑계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보면은 뒤에 나온 성지훈, 좌완이죠. 그리고 박부성, 언더핸드죠. 이 선수들에 비해서 그리고 뭐 한승혁 선수, 김도빈 선수도 있었는데 이 두 투수는 우완이지만 공이 굉장히 묵직한 선수고 공이 빠른 투수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 배동현 선수가 지난 시즌 퓨처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KBO에서 과연 1군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강하게 드는 경기였다. 왜냐면 뭔가 이런 딱 하나 꽂히는 그런 장점이 뚜렷이 없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연 1군 엔트리 입성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뒤에 나온 성지훈, 박부성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지훈은 역시나 커브 좋고 구위 좋고 그랬습니다. 볼넷, 풀카운트에서 볼넷이 약간 빠져서 준 볼넷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병살 유도도 있었고 그래서 성지훈 같은 경우에는 자완 상대 스페셜리스트로 충분히 1군 엔트리에 둘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박부성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으로 계속 꾸준하게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더핸드 투수가 보통 제구가 잘 안 잡히면 그만큼 참 쓸모없는 투수도 없어요. 근데 박부성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본인이 노리는 코스로 계속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박부성도 오늘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지훈은 좌타 상대, 박부성은 우타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1군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이어 나온 이제 한승혁, 김도빈 같은 투수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한승혁 빠른 공 던지고 김도빈 역시 오늘 좋은 피칭 보여줬습니다. 점수 안 내줬어요. 근데 일단 한승혁 선수는 승리조, 필승조 해줘야 되는 선수고 김도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눈에 띄죠. 지난 시즌에 육성 선수로 데뷔를 한 선수인데 과연 이 투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돼요. 연일 지금 침착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시즌 문제가 됐던 볼넷을 계속 남발하는 모습이 지금 연습 경기에서는 그리고 청백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쓰임새가 많죠. 김도빈은 체인지업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 보면 선발 자원으로도 키울 만한 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투수들의 모습 좋았다. 어제 오늘 봐서 아시겠지만 투수들의 완성도는 정말 좋습니다. 투수 뎁스가 과연 누구를 지금 1군에 지금 보면 어제 나온 권민규, 오늘 박부성, 성지훈 이 선수들 다 1군에 오면 좋겠지만 못 그러거든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 1군 엔트리 넘쳐나는 이 뎁스를 어떻게 과연 관리를 하게 될지. 아무튼 이건 행복한 고민이죠. 하나 입장에선 젊은 투수들 잘 모아놓은 것이 지금 잘 좀 올 시즌에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타격에서는 딱히 인상적인 장면이 별로 없었죠. 일단은 근데 노시환 선수의 홈런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노시환이 또 밀어서 풀카운트에서 홈런을 쳐냈는데 오늘 좀 높은 코스의 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투수는 카운트를 잡아야만 했던 공이었는데 노시환 선수가 그 공을 밀어쳤는데 이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걸 넘겼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인구가 일본 공인구이기 때문에 이건 반발력이 KBO 공인구보다 적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밀어서 넘기더니 지금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일단은 노시환 선수가 살 뺀 게 당장 지켜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성과가 좋으니까요. 살을 빼면서 수비에서도 날렵한 모습, 물론 오늘 약간 송구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땅이 워낙 다릅니다. 지금 일본 그 오키나와 구장 자체가 그렇긴 했는데 타석에서는 연이틀 홈런포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의 홀수년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그 타격에서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일본 투수들이 너무 잘 던지던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어제 이제 한신의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치바롯데 선수들은 제구도 좋았고 공 빠른 투수들도 많았고 피지컬 좋은 투수들도 많았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포크볼을 정말 잘 떨어뜨렸기 때문에 오늘 못 친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못 친 건 못 친 거고 답답한 건 답답한 거지만 김태현 선수가 오늘 안타 하나 기록했고 도루도 실제로 기사에서 올해 좀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루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은 지금 연습 경기 나오면 연일 안타를 터뜨리고 있어요. 타격감은 실제로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원도 몸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오늘 또 도루도 잡아내는 모습 보여줬고 어제도 도루 잡아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좋아 보이고 안타도 쳤고요. 그러면서 8회에 우리가 한 점을 추격을 했습니다. 이원석 선수가 볼넷으로 또 출루하는 모습도 있었고 적시타가 쳐지진 않았지만 9회 이제 무사 1-2루 상황에서 황영묵이 정말 잘 쳤거든요. 잘 받아쳤는데 그게 라인 드라이브로 가면서 더블아웃이 됐습니다. 그게 참 아쉬웠죠.
근데 이제 이도윤의 주루 플레이가 베테랑답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사 1, 2루기 때문에 이도윤 선수가 중심 이동이 3루 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라이너 타구였으니까 빠지는 거 보고 가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쉬웠고 지난번 호주와의 3차전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클러치 상황에서 주루 미스로 경기가 좀 끝나는 상황이에요. 물론 오늘은 이도윤의 아웃으로 경기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거기서 분위기가 넘어갔죠. 시즌 중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실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졌지만 연습 경기 첫 패배를 당했어요. 하나이글스가.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심우준 선수는 오늘 안타를 쳐내지 못했고 뭐 연습 경기에서 못 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일본의 투수들이 구위가 워낙 좋았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여지는 공격력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에 연습 경기들이 있어서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젊은 투수들의 어떤 모습은 너무 기대가 된다. 또 이제 뽑아온 폰세 선수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이죠. 기대감이 아무튼 커지고 있는 연습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설레발 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